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수출 운송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운송에 대해서 업무 처리를 하실 거냐라는 걸 보면은요. 먼저 수출용 할 수 있는 그 선박을 먼저 수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선박을 수배하시고 알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의 그 LA의 롱비치 항구까지 물건을 보낸다. 그랬을 때 롱비치 항구까지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에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먼저 수배를 쫙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간단해요. 그거는 저기 그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거는 포드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포드한테 하셔가지고 며칠 날 어디까지 운송하는 선박 좀 한번 좀 알아봐 달라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지고 그냥 알아보셔도 돼요. 예,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되죠, 뭐. 그래서 롱비치까지 뭐 해상운송 뭐 이런 식으로 롱비치 해상운송 이런 식으로 한국 롱비치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사이트들이 엄청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박을 수배하시고 그 다음에 어, 예약을 하셔야 되겠죠. 예. 예약을 하시는데 예약하시는 거는 그 포드한테 포드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로 예약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선박을 예약할 때는 SR이라고 그래가지고 쉬핑 리퀘스트라는 거를 작성해서 보내야 됐거든요. 이제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전화만 하시면 돼요. 음. 그 선박 그래서 예약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적하기 며칠 전, 하루나 이틀 전 되면은요, 어, 포도가 컨테이너를 보내오든지 아니면 일반 트럭을 보내오든지 보내와요. 그래서 물건을 가져가고 그날 배에다 선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적하고 난 다음에는 포도가 여러분들한테 예, 운송장, 운송장 써놔줄 거. 영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BL. 예, BL이라는 걸 준다는 거죠. 만약에 비행기로 운송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AWB라는 그 이름을 가진 운송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송장의 명칭이 배로 운송했을 때는 B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류에 보면 운송장 서류에 보면 맨 위에 Bill of Lading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비행기로 운송했다? 그럼 AWB라고 써 있어요. Airway Bill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둘 다 그냥 운송장이에요. 물론 계약서 역할도 하는 거고요. 운송 계약의 역할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적 통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이어한테 쉬핑 리퀘스트 해서 이거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어떤 선박에다가 언제 출항하는 배에다 실었다라는 걸 통지해 주시면 돼요. 뭐라 그런다고요? 선적 통지를 shipping request 아니면 shipping advice, shipping advice 그렇게 얘기하는 shipping advice. 예. 그다음 만약에 선적이 변경이 되면 변경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럴 일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없을 테니까 선적 통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가 만약에 선박을 수배를 했다, 선적 예약을 했다, 선적을 했다, 그러면 선화증권을 보내온다는 거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하고 같이 선적 서류들을 보내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예, 그 다음에 그 선적 서류들을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통관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의 절차라는 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선박을 수배하고
선적을 예약하는 거.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이걸 포워드한테 의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선박 수배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고요. 포워드한테만 얘기해 주면 돼요. 몇월 며칠 날 물건을 선적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포워드가 물어봐요. 어떤 물건이냐, 물건은 얼마나 되냐,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랬을 때 예약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알겠다고 얘기하고 오전에 전화하시면 오후쯤 되면 선박 예약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럼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선박 수배하고 선적 예약하는 게.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운송이라는 거는 운송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 포드하고만 얘기했을 때, 어? 이게 진짜 아, 이 가격이 괜찮은 거야? 운임 이거 비싼 거야? 싼 거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요새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운임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예, 인터넷 저기 구글이나 네이버에 해상운임 견적 비교 사이트 이렇게 치시면은 견적을 비교하는 사이트가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조건만 입력하시면 돼요. 며칠 며칠 날 어디로 운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물량은 얼마큼 된다. 뭐 20트 컨테이너 하나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이트 내에다가 입력을 해놓으시면은요. 많은 포드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비교 견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그 포드들을 그 컨택을 했잖아요.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 비교 견적을 내주는 사이트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에다만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입력만 해놓으시면은 많은 그 포워더들이 나름대로 견적을 제시한다는 거죠. 얼마다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산부터 싱가포르까지 운송을 하는데 우리 회사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견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회사를 선택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을 수배하고 선적을 예약하는 거 이거는 엄청 쉬워졌다. 왜냐하면 선박을 수배하고 예약하는 그러한 포더들이 운임까지도 이렇게 비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딩하는 거 입찰이에요. 입찰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바이하고 약속한 날짜, 계약서에 쓴 날짜에 선적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선적하기 전에 국내 운송 이것도 다 포드들이 알아가지고 컨테이너나 아니면 트럭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컨테이너 운송해야 된다, 그럼 컨테이너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FCL 화물이면 FCL 화물이라는 게 뭐예요? Full Container Load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쓰는 거죠. 그래서 FCL 화물이면 여러분들 참고로 뭘 보내줘요? 컨테이너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LCR 화물이면 less than container load. 그래서 한 컨테이너가 안 되는 소량 화물이다. 그러면 저기 트럭을 보내준다는 거죠.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적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선화증권 비해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비해를 갖다 줘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주든지. 그래서 선화증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화증권 받기 전이나 받은 다음이나 상대방한테 선정에 대한 쉬핑 어드바이스 선정에 대한 통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건 다 이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이메일로. 그래서 BL 넘버 몇 번, 물품의 내용은 뭐다. 그 다음에 출항 예정일, 도착 예정일은 언제다. 그러니까 ETD, ETA. ETD라는 거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그래서 출발 예정일. 그 다음에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일.
이런 것도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이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보내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내주는 게 예의죠. 그렇잖아요. 나머지 방문할 때도 미리 정하고 방문하잖아요. 그쵸? 친구들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그래서 선적한다면 통지해 주는 게 예의다. 쉬핑 어드바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화증권, 그 다음에 선적서류. 선적서류는 뭐라고 그랬죠? 예, 커머셜 인보이스,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비행. 이런 것들을 바이한테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내줄 때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TT 방식이면 셀러가 바이한테 수출 사인 여러분들이 바이한테 직접 보내주셔야 돼요. DHL이나 뭐 EMS나. 근데 만약에 LC 방식이나 아니면 추신 방식이다. 그럼 여러분들 거래 은행으로 갖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전번에 그 결제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LC 방식일 때는 은행에다 선적서를 갖다 주고 은행에서 결제를 받아오는 거고 추신 방식이면 은행에다 갖다 주고 은행이 돈을 대신 받아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LC 방식이나 추신 방식일 때는 선적서류를 은행까지만 갖다 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은행이 만약에 신한은행 잠원동지점이다. 그럼 잠원동지점을 갖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TT 방식이면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셔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아이고 오늘은 머리가 좀 이상하네요. 예. 좀 전에 샤워를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수출 운송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입 운송은 더 간단하죠. 뭐 수입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다음에 뭐 대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지급을 안 했거나 어쨌든 상대방 셀러가 예, shipping 어드바이스가 온다는 거죠. 언제쯤 도착해라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선적서를 보내와요. 그럼 선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포더한테 전해주면 포더가 그걸로 수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뭐 그 전에 만약에 뭐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를 하고 그럼 끝난다라는 거죠.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있어요. 수출이 됐든 수입이 됐든 그 운송 절차를 누가 이행을 하느냐. 선박을 수배하고 선적 예약을 하고 하는 걸 누가 하느냐. 그건 인커덤즈 조건에 따라 아주 다르다. 정리해드리면 E 조건이나 F 조건일 때 선박 예약을 누가 하는 거죠? E 조건이나 F 조건이면 예, 그건 바이어가 하는 거죠. 근데 C 조건이나 D 조건이다. 그러면 그때는 셀러가 한다라는 거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질문. 그 FOB 조건이면 선박 예약을 누가 해요? 선박을 누가 예약을 하고 누가 선박을 잡죠? FOB 조건이면 당연히 바이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수입을 한다. FOB로 수입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박을 예약해서 해외에 있는 공급상한테 알려줘야 돼. 몇월 며칠 날 어떤 선박에다가 선적을 해라. 그렇죠? 만약에 FOB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바이어가 선박 계약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그 선박에다가 선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CIF 조건이다. CIF 조건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입하실 때는 CIF 조건으로 수입하실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선적해가지고 부산까지면 만약에 부산까지 물건을 보내오고 선적서를 보내온다는 거죠. 그럼 받아가지고 그냥 통관하시면 돼요. 이게 CIF 조건으로 만약에 수출한다 그러면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이 선박을 예약하고 그 다음에 선적 통지까지 해주시면 된다. 선적서를 보내주고 이해가 되시죠?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제 좀 벗고, 네.